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소릭 새로운 화면 완전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기존 화면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많은 원장님들께서 새로운 화면을 쓰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새로운 화면의 장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기존 화면을 아직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에게 저희 새로운 화면을 빨리 사용하길 부탁드리고자, 그리고 또 새로운 화면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원장님들에게 추천드리고자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새로운 화면 완전 정복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세미나 전체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화면에 첫 로그인 했을 때 화면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전체적인 목차 내용이죠. 새로운 화면의 장점들입니다. 근데 이 장점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세 가지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편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체계적이다. 벌써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새로운 화면 정말 든든합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녹여져 있는지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화면의 전체적인 메뉴 설명입니다. 우선 가운데부터 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쭉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 상단에 보시면 수업, 학습지, 학습 현황, 진단평가 등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메뉴들이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더 많은 메뉴들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 화면에서는 키워드만 보였던 메뉴들이 어떻게 변했죠? 상단에 아이콘들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보기라는 버튼을 누르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눌러서 없애버리는 이런 인아웃 기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사람 모양 아이콘, 그리고 뭐 대화 채팅창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제 우측 배너 라인에도 아이콘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에 대한 버튼이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우측에 보시는 사람 모양 아이콘, 위에서부터 사람 모양 아이콘은 어떤 한 학생에 대한 학습 로그나 목차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아래 하단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메스톡 기능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세 번째는 답안 입력을 할 수 있는 답안 입력 활성화 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좌측에 보시면은 새 학습지 만들기라는 파란색 모양이 색칠된 버튼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저는 보통 스타트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업, 학습지, 진단평가 등 학생들한테 내가 문제를 줄 때 어떤 기능을 사용을 시작을 할 때 이 버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수업 화면도 눌러보시면 새 수업 만들기, 학습지도 새 학습지 만들기, 진단평가도 새 진단평가 만들기 등 이 어떤 기능을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이 항상 존재하는데 뭔가 통일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첫 화면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화면이 어떤 방향으로 저희 이제 메솔릭이 업데이트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장점들을 되짚어 보자면 편리하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체계적이다. 이 장점들을 첫 화면만 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어떻게 또 녹여져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소릭에 처음 로그인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주요 기능들이 메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위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더 많은 목차들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집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학생 목록, 그리고 메스톡, 답안 입력 아이콘들이 또 우측 배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학생 목록을 눌러주시면 이 학생 목록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누르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 버튼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훨씬 더 화면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 버튼, 네, 이 기능 버튼은 학습지뿐만 아니라 수업, 그리고 진단평가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기능을 새로 시작할 때, 처음 사용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통일감 있게 들어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새로운 화면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지 첫 화면만 봐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 새로운 화면의 장점들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소올릭 화면의 첫 번째 장점이죠. 편리하다입니다. 편리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뭐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편리해졌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데요. 메소올릭 새로운 화면에서는 어떤 편리한 부분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뭐 다양한 기능들에서 편리하다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바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만들어주고 문제를 줄 때 기존 화면과는 다르게 새로운 화면은 더 편리해졌다라는 말이 잘 붙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로운 화면의 수업 만들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수업 만들기 스타트 버튼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소올릭 교재, 시중 교재, 교과서, 학원 교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메소올릭 교재와 학원 교재로 구분을 해봤을 때 메소올릭 교재는 우리 메소올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들을 고객들이 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 만들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학원 교재란에는 소단원, 유형완성, 전범위 모의고사 등 고객들이 옵션을 조금 만진 다음에 커스텀해서 우리 학원만의 맞춤 교재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모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벌써 기존 화면에서 수업 만들 때와 굉장히 다른데요. 기존 화면에서는 수업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한 공간 안에 그냥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써야 되지? 어떻게 구분해서 쓰지?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와 반면에 새로운 화면에서는 이렇게 메소올릭 교재, 학원 교재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시중 교재와 교과서까지도 해당되는 파트별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기존 화면에서는 수업을 등록하신 다음에 그 수업 목차 안에 들어가서 목차 중에 교재 안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열어봐야 이 내가 만든 수업이 어떤 교재 구성으로 돼 있고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다 손 봐놓고 다 끝낸 다음에 교재 PDF 파일을 인코딩해서 다운받아 봤는데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나왔거나 문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시면 기존에는 다시 그런 옵션들을 조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면에서는 교재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안에서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내가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문제 구성이라든지 단원 구성 이런 것들을 내가 옵션을 잘 정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업을 등록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된 거죠. 기존 화면과는 다르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온 다음에 펼쳐보지 않잖아요. 책을 펼쳐본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이 시중 교재가 좀 잘 나왔네, 이 교재가 좀 괜찮네 하면 그 교재를 사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온라인 서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라는 책장 안에 이 교재를 등재시킨 다음에 내가 쓸 교재들만 수업에 등록시켜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교재 안에서 미리 보기 버튼 보이시죠? 누르신 다음에 교재 안의 구성, 내가 잘 짜놨는지 문제는 올바르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업을 등록하시고 안에서 교재 목차에서 PDF 다운받아 보시고 또 제본하실 분들은 제본 의뢰까지 맡기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새로운 화면에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이제 새로운 화면이 기존 화면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런 이제 수업 만들기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도 효율적인 부분, 체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다 편리한 부분이 어떤 기능에 갖다 붙여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 정말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고객들 빨리 새로운 화면의 편리한 부분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
버튼을 눌러주셔서 새 수업 만들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스올릭 교재, 시중 교재, 교과서, 학원 교재, 목차가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스올릭 교재는 우리 매스올릭에서 만든 교재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분해놨죠. 그래서 다푼의 다푼의 유형서, 교과서 더하기, 수능 올케어 등등 다양한 이제 컨셉별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재들을 바로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학원 교재는 옵션을 우리 학원별로 설정을 해서 그 옵션별로 만든 우리 학원만의 교재들을 실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단원, 전범위 모의고사, 교과서 더하기, 유형 완성 교재 등 이런 기능들이 그런 이제 학원의 맞춤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교재를 등록해서 수업으로 만든 다음에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일단은 온라인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내가 만든 교재가 수업을 만들기 전에 좀 잘 만들었는지 좀 미리 몇 페이지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클릭하셔서 우측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페이지 정도를 개념, 목차 이런 것들, 문제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잘 만들었는지 좀 어렵게 냈는지 쉽게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잘 만들었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쭉 밑에 다른 것도 보시고 난이도가 비슷한 시중 교재는 또 이런 것들이 있네, 어떤 난이도에서 몇 % 비율로 출제되는구나, 이런 정보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이제 보시면 되고, 아래에 이 분책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과정으로 만들었더라도 교재 제보는, 수업 운영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분책 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수의 곱셈까지 나는 책을 끊어서 만들겠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은 기능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한 학기 과정이라도 이렇게 또 끊어서 재본도 하실 수 있고 수업 운영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업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수업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만든 수업은 수업 목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재라는 탭 안에서 또 PDF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본을에는 기존 화면과 똑같이 3개의 사이트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화면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화면에 조금 더 편리해진 부분들이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매스올릭 화면의 두 번째 장점이죠. 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은 보통 우리가 좀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효율적인 부분이 우리 새로운 화면에는 어떻게 녹여져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학습 현황에 오답 과제 기능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존 화면에서는 학습 현황 페이지에서 보통 학생들에 대한 정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했을지 요 정도 이제 체킹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학습들에 대한 오답 과제를 출제할 때도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별로 오답 과제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수업이나 진단평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학습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나 이제 많은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에서 오답 과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학습지는 학습지대로, 진단평가는 풀고 진단평가대로, 수업은 수업별로 오답 과제를 출제했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 현황에서 모두 통합적으로 오답 과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 상단에 오답 유사 출제 버튼이 생겼죠. 이 버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학생들별로 학습한 모든 이력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오답 과제를 출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와 학생을 클릭해서 오답 유사 출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답 문제, 오답 유사 문제 혹은 가치, 그리고 과제나 오답 문제 개수까지 선택해서 출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새로운 화면의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현황 오답 과제 출제는 학습 현황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오답 유사 출제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이유는 출제할 필터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20일, 21일에 시완이랑 준용이랑 정민이가 풀었던 오답 유사를 출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당 날짜와 학생들 지정을 했을 때 해당하는 학습들에 대한 오답을 출제할 범위를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오답 유사 출제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을 오답뿐만 아니라 오답 유사 혹은 같이, 그리고 오답 문제 개수를 제한 없음 혹은 20문항씩 끊어서 30문항, 40문항, 그리고 과제 기간까지 필터해서 최종적으로 출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이제 학습 현황 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 시완이란 친구만 오답이 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학습지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바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습 현황에서 과제를 출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20일, 21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이전 주로 넘어가시면은 13, 14일, 15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 주로 돌아오시면 똑같이 스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날짜에도 해당하는 날짜를 클릭해도 이 학생들이 풀었던 오답 과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한 과제에 대해서만 오답 과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답 유사든 진단평가든 아니면 학습지든 스스로 채점하기든 다양한 우리 매스홀릭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능들에서 학습한 이력들을 통합적으로 오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오답 문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효율적인 부분은 바로 학습지의 유사 과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리 학습지 안에서 시중교재 유사 과제를 줄 수 있는 단편적인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 과제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쌍둥이 문제가 매칭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체크되어 있는 박스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유사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해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형 분석 화면에서 우리가 과제를 줄 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유사 과제들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틀린 문제를 굳이 그대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틀린 문제가 실력 난이도 정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틀린 이유는 기본이나 개념 단계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쌍둥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계통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과제를 좀 더 주면 훨씬 더 퀄리티 높게 효율적으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련 문항 추가 버튼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관련 문항 추가 버튼이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제가 시연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틀린 문제가 실력 문제였어요. 그러면 계통적으로 봤을 때 기본 문제 같은 유형의 기본 문제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활용된 심화 난이도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지 유사 과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클리닉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습지 유사 과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지 목차에 새 학습지 만들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중교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습지 만들기 눌러주셔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중교재 유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센 수학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은 시리즈의 센 시리즈가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등 2-2 베이직 센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마다 먼저 클릭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11페이지 문제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을 오늘 틀렸다. 그럼 2번 문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쌍둥이 문제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커서를 우측으로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유사 문제가 또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상황을 가정했죠. 이 문제가 틀린 문제가 개념이나 기본 정도 난이도에서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문항 추가 버튼을 눌러서 딱 보기 좋네요. 실력 문제에서 이제 틀렸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난이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쌍둥이 문제, 실력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이 학생이 심화적인 난이도를 활용을 잘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까지 추가시킨다면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이 오답 문제를 클리닉 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만큼 학습지 안에서 이 유사 문제를 활용하실 수 있을 때 이 관련 문항 추가 버튼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과제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 안에서는 또 다양한 또 다른 이제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뭐 모의고사 기출 안에서도 시험지별로 문제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유사 문제로 바꿔보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단원별로 유형별 대비를 시켜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식과 연산 파트에서 2점짜리 문제만,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쭉 보시고 2021년 좀 오래됐으니까 제끼고, 뭐 2022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클릭을 하셔서 다음으로 추가시키면 아까 이제 클릭했던 문제들 추가해서 또 이렇게 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모의고사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고난도 문제만 따로 학습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그리고 오답 문제까지도 이 학습지 안에서 프린트로 좀 잘 사용하시는 학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습지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범위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험 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기존의 전범위 모의고사 기능은 단순히 회차별로 난이도별 문제를 문제수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 안에 회차별로 이름을 변경해서 컨셉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습지와 모의고사, 진단평가, 시험대장에서 출제한 모든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활용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전범위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임의로 좀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홀릭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라고 표지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목차에 모의고사에서 1회차 홀릭고 22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2회차 23년 1학기 중간고사, 네, 학교 시험지 족보에 대한 유사 문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시험대장에서 출제한 유사 문제를 요 안에 갖고 온 것이죠. 그리고 3회차에 홀릭고 교과서 유사 문제, 교과 대비 물론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학습지에서 만들었던 교과 유사 문제를 불러온 기능입니다. 그리고 4회차에 라이트센 유사 문제, 마찬가지로 학습지에서 시중교재 라이트센 유사 문제를 가져온 건데,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 부교재로 만약에 라이트센 교재를 쓴다면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5회차, 6회차에도 6월 고1 교육청 원본, 23년 6월 고1 교육청 유사,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불러오기 기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한 수업 안에 다 포함돼서 교재로 만들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우측 맨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교재로 재본한 사진을 실어왔습니다. 보시면 2회차, 3회차, 4회차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실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든 교재는 우리 학원만의, 우리 고객들만의 시험 대비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전범위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업 모드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새 수업 만들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는 내가 커스텀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학원 교재라는 탭 안에 있겠죠. 칸에서 교재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범위 모의고사 교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 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상 범위에서 당식,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다 넣겠다. 그러면 추가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자체적인 기능, 원래 기존 화면에서 되었던 기능이죠. 회차별로 난이도별 문제수를 지정해서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저희 새로운 화면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모의고사 학습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내가 출제했던 좀 잘 풀었던 학생들한테 잘 줬던 과제들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시험 대비 때 활용할 수 있는 툴로 말씀드렸는데 부교재로 뭐 수매싱 수학 원 교재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시험지 족보를 잘 만들었던 걸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목차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 범위 문제를 제외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시험 범위로 지정한 범위 안에서 이 출제한 시험지의 문제들이 제외가 된 겁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외 버튼을 이렇게 활성화를 풀어주시면은 고유의 문제가 또 그대로 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험 대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겠죠. 이 시험 범위의 문제는 제외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회차명도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험 대비 교재, 우리 학원만의 맞춤 교재로 사용하실 수 있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구성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업을 만드는 뭐 편집이나 이런 교재 상태 이런 것들은 소단원 수업이나 뭐 유형 완성 수업, 다분해 교재 이런 똑같은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화면의 네 번째 효율적인 부분이죠. 진단평가에 회차 추가 버튼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존 화면에서는 회차 추가 버튼 보신 적 없죠? 네, 바로 새로운 화면만에 업데이트된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더 이 회차 추가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냐? 바로 시험 대비 때 더 효율적으로 역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대장으로 출제했던 진단평가의 유사 시험지 우리가 기존에는 한 번만 딱 출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해서 좀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대안으로 저는 이제 그 분석지 안에 출제된 유형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정보들을 잘 가지고 오셔서 유형 분석 화면 안에서 유형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과제를 출제하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평가 회차 추가 버튼이 생겼기 때문에 시험대장으로 잘 출제한 시험지도 3회차까지 굉장히 유사한 시험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더 큰 효과를 우리 시험 대비 때 쓸 수 있겠죠. 그냥 1회차뿐만 아니라 2회차, 3회차까지도 족보에 대한 족보, 유사 시험지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운 화면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평가 회차 추가 버튼은 진단평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서 우측에 회차 추가라는 목차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험대장으로 정신여자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유사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문제를 만든 다음에 1회차 시험지예요. 그러면 2회차 버튼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진단평가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2회차 시험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회차 시험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3회차 시험지도 만드시면 1회차 시험지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3배수까지 불렸죠. 이렇게 이제 시험 대비 때도 잘 만들어 놓은 유사 시험지를 3회차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매스올릭 화면의 세 번째 장점이죠. 체계적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체계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런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1:1 개별, 학생 관리,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뭔가 체계적이다 라는 말에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화면에는 어떤 기능들로 녹여져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체계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새로운 화면만에 업데이트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화면이죠. 바로 학생 로그, 학생별 관리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화면에 로그인 하시면 우측에 우측 배너에 아이콘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이콘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 모양 아이콘입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학생 로그 화면이 활성화되는데 왼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학생 키워드 옆에 보시면 학생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학습 보고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 화면에서는 일일이 그 학생이 듣고 있는 수업이 5개라면 그 수업별로 들어가서 학습 보고서 클릭하고 학생 필터해서 보고서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듣고 있는 수업이 5개라면 그걸 벌써 5개나 했어야 됐는데 이 학생 로그 화면에서는 학습 보고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학생이 듣고 있는 수업 5개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한 번에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주간 학습량이라든지 정답률, 유형 도전 성공률 등이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앞에 상담하기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학습지 과제 등 진단평가 이런 이제 출제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풀었던 것에 대한 점수나 문제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생에 관한 엄청난 관리가 이 화면만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로그 화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기 좋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목록 그리고 학습 로그 화면은 우측 배너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양 학생 목록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게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학생의 학습 로고 이름, 학생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나희 학생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나희 학생에 대한 학습 로그 화면이 나타나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김나희 학생 이름 옆에 학생 화면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담 내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상담 내역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보고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학생이 만약에 5개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고서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하나의 수업에 다 들어가서 학생 이름 누르고 보고서 출력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학생 달력, 이거는 학생 화면으로 가셔야지 볼 수 있는 화면이었는데 이 안에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주간 학습량과 정답률, 유형 도전 성공률 이런 것들이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상담할 때 퀄리티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이제 학습 로그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이날 몇 시 몇 분에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 또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담하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습지나 과제, 진단평가 출제한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풀었다면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정답, 오답을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학생에 대한 개별 관리, 1대1 관리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이제 학습 로그 화면으로 다 맞아 떨어지겠죠. 네, 두 번째 체계적인 부분은 학습지 안에 개인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화면에서는 부가 기능 안에 모든 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모든 과제라는 기능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지 안에 개인 과제 탭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아래에 필터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과제명별로, 학생별로, 선생님별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화면과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월별로 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학생들별로의 과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과제 관리 시간을 가져올 수 있겠죠. 네, 학습지에서 개별 과제, 개인 과제를 잘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습지 목차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탭 3개가 있는데 개인 과제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나희 학생이 2월에 풀었던 과제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나희 학생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로 확인하시는 코너에서 2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2월 13일에 오답과제 1차라는 과제로 출제했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뿐만 아니라 과제명이라든지 선생님별로도 필터 가능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에
기존 화면에서 모든 과제 기능에서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들까지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체계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유형 번호가 생겼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유형 번호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고유 유형의 이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 이런 것들 유형이잖아요. 그 유형의 고유 번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학생들의 취향 유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초록색 유형이어도 학생들이 다시 복습을 한다면 그 유형을 만약에 옛날에 많이 틀렸는데 최근에 좀 복습을 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초록색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 때 꼭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형 번호를 일일이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취향 유형을 조금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분한테는 엄청 좋은 기능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메소릭의 난이도별로 잘게 쪼개진 유형을 잘 관리하시는 메소릭을 잘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형 번호는 시험대장으로 만든 시험지의 분석지라던가 아니면 메스톡의 그린 챌린지 등 학생들이 수업한 결과에 따른 그 유형을 풀었다면 그 유형 정보가 유형 번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유형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대장의 분석지라든지 아니면 메스톡으로 유형 도전을 했을 때 어떤 유형을 도전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만큼 훨씬 더 학생들의 취향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대비 때 학생들이 풀어야 될 시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형 번호를 통해서 훨씬 더 뭔가 면밀하게 체계적인 부분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형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 번호는 고유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유형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유형 분석 화면 안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대장으로 만든 진단평가의 진단 분석지 안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스톡 안에서 유형 도전을 통한 어떤 유형을 풀었는지 이런 이제 확인이 가능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 안에 들어가셔서 유형 분석 화면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유형 14, 72의 모든 소인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이제 유형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에 이제 메스톡 화면을 열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학생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이렇게 쭉 보이는데 보시면 유형 도전해서 실력 19번째 유형을 풀었다. 1.2.2의 여러가지 로그 계산 실력에서 실력 난이도 19번째 유형이다 라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유형을 풀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에서 시험대장으로 출제했던 진단평가 목차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분석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분석지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유형인지 다 고유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들을 틀렸고 어떤 유형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메소릭의 장점인 난이도별로 잘게 쪼개진 유형들을 관리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메소릭 새로운 화면 완전 정복하기 세미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거 기존 화면과는 달리 정말 다양한 기능과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화면에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화면을 좀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내용을 통해서 더 큰 활용을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더 이런 세미나의 내용 또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